전날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었던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15.98포인트 0.71% 상승한 16,373.92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도 69.71포인트 1.69% 오른 4,183.01을 S&P 500지수 역시 19.68포인트 1.08% 뛴 1,838.88을 기록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 대형은행의 첫 실적 발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최대 모기지은행인 웰스파고가 사상 최대 분기이익과 연간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낸 반면 JP모건은 벌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JP모건은 버나드 매도프 폰지 사기 벌금으로 실적이 악화돼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줄어든 5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웰스파고의 4분기 매출은 20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순이익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6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중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11월에 0.4% 증가보다는 둔화됐지만 0.1% 늘어날 것이라던 전망치는 웃돈 겁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도 0.7%나 늘며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말 소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을 매우 반긴다면서 다만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더 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총재는 1월 FOMC 회의에서 첫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양적 완화가 모두 종료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호전된 지표 등에 힘입어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0.14% 상승했고 독일 닥스 30지수는 0.32%,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0.2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날 급락한 미 증시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예상외로 큰 폭 증가한 데다 미국 소매 판매까지 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2달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 통계청은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8% 증가했으며 EU 28개국의 산업 생산도 같은 기간 1.5% 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산업 생산은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 생산이 각각 전달보다 2.4%, 1.4% 증가하며 유로존의 경기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날 2달 만에,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추락했던 뉴욕 증시가 간밤 다행히도 살아났네요. 지표 호조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이었는데 작년 마지막 달 12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연말 소비를 드러내는 지표죠. 변동성이 큰 자동차 판매를 드러내고 보니까 핵심 소매 판매가 10개월 만에 가장 좋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고용 쇼크로 조금 걱정했던 경기 회복세를 이제는 조금 안심하고 지켜봐도 좋겠구나 하는 매수세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지수 간밤에 5포인트, 6포인트가량이나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쪽도 산업 생산이 작년 11월 달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며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했었던 또 기대를 많이 걸었었던 금융제 실적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었죠. JP모건이 벌금 때문에 예상만큼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고 웰스파고도 예상만큼 매출은 조금 나오지 못했지만 또 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사실 악재가 없진 않았거든요. 연준위원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양적 완화 축소를 끝내야만 한다라는 다소 익숙한 목소리도 있었고 또 하나 신선한 목소리는요. 피셔 댈러스 총재인데 지난달에 첫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결정할 때 100억 불 축소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200억 불부터 줄였어야 했는데 라면서 아쉬움을 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악재를 조용히 묻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이 살아났는데요. 어제 이미 선전했던 우리 장 오늘 좀 힘을 내볼 수 있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육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평 교토하시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전업 신청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 급락해도 괜찮다 하셨었는데, 뭐, 일본은 사실 3% 넘게 이렇게 급락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선전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봉이 나긴 했는데, 외국인들 매도로 선현물 다 돌아서면서 조금 상승폭에 줄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래도 빠른 분들은 단타 매매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셨던 중국장도 올라왔더라고요.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 3일 동안 그 지방에 돌았습니다. 에리나님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다 다녀봤는데요. 굉장히 뭐 많은 것이 우리 아침 방송이 도움이 된다고 인사를 많이 하길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301일평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301일평이 워낙 강력한 저항으로 이제 작용해서 물량 소화 국면이 다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안 착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시면은 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환선이 마지막 떨어지는 입세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이제 마지막 최종 끝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어제 사실 전환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선행 스팸2까지 떨어지는 이중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을 보시면 어제 자리가 최종 변곡점 자리가 아닐까 아니고 했는데요. 역시 이제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치 지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선물 시황을 뭐 9시 50분에 한다든지 선물 시황을 9시 전에 해야지 9시 넘어 하는 거는 다 그 사기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1일평에서 안착 여부가 이제 가장입니다. 301일평 안착한다면 결론은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 최소 하락폭의 38% 주가, 그러니까 1975포인트 이상은 상승을 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인지하고 주가 자체를 절대적으로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입평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1일평이죠. 121일평이 아직까지 굉장히 상승할 여력이 많습니다. 지금 이 121일평 120개를 해보면요. 121일평의 상승 여력이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상승이 아직 한 달 반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121일평의 상승이 이제 있다. 이러면 301일평 안짝과 121일평 상승 위에 있다면은 결론은 이제는 61일평이다. 그러면 61일평은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61일평 자체가 서서히는 턴라운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지금 가장 악정고투가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있으면 61일평 턴라운드가 1975포인트만 주가가 넘으면 61일평 자체가 S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지금은 너무 겁낼 필요 없다. 누차 한 번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주가 빠질 때 빠진다 하고 뜰 때 뜰다 하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21일평 남았거든요.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사실 21일평 자체의 캔들이 저항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 자체가 21일평의 꼭지 저항이었거든요. 과거 21일평 캔들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21 부분, 과거의 21일평 부분이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저항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196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960포인트, 301일평 안착과 1961일평, 두 개 다 만약에 오늘 충족시킨다면 주가 자체는 예상외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강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니까, 여러분, 저는 뭐 3일 전부터 주가는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명히 주가를 지금은 서서히 사고 혹시 갖고 있는 분은 단무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면에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510자리에서 접어가야 된다. 가더라도 궁극적으로 520을 가더라도 접어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상승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3단 상승인데 지금 2단에서 눌림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이 3단 끝마무리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먹고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코스닥은 한 템포 쉬어가고 코스피는 지금 따라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RSI를 보면요. RSI가 여러분 거래량 부동 추세 지표죠. RSI를 볼 때 RSI가 침체 지나고 난 후에 상승이 아니고 침체 가지 않고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자체가
둔탁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보다는 빠른 속도는 이렇게 이제 침체가 들어간 후에 상승을 해야 빠른 속도가 나오거든요. 침체가 들어가지 않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보다는 천천히 점진적인 상승이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잘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일목균형표 초급반이 여러분 12시에 토요일날 12시에 강의가 있고요.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 저희 사무실에 있고 온라인 강좌 고급 1편 강좌가 저녁 밤 9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여러분 변곡점이 지나고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가 이제 변곡점 꽃이었죠. 이번에 구름변곡 시작할 때 하락과 구름변곡 어떻게 끝날 때 주가가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환선 위쪽만 안착한다면 그 전환선이 1950포인트밖에 안 돼요. 안착한다면은 장은 예외적으로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이 강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쳐납니다. 그 이유는 앞 선행구름이 검은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속임수가 한번 나온다. 속임수가 나온다는 주가가 빠지기 전에 꼭 어떻게 해요? 붉은 구름을 보인다. 붉은 구름을 보인다면 주가가 큰 상승이 어느 중상승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통 급락할 때는 속임수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속임수 검은 구름이 붉은 구름을 내는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너무 투기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도 염려하셨는데 어제 콜 오늘은 여러분 주가가 10포인트 이상만 상승해버리면 콜 옵션 매도 이 부분 100억인데요. 한 400억 정도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디 우리 개인들 옵션 하지 마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해가지고 계속 데미지를 입는데 투기성입니다. 매도하지 말고 종가 때 만기 때 양 빨리 쪽으로 양 코드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최근에 보시면 제가 누차 얘기했죠. 3조와 스위치 부분이다. 이게 선물 포지션이 변경되는 부분에 항시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기관들이 계속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아주 그 게임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오늘은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자체가 둔탁한 상승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상승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어제 주식도 삼성전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사라고 했는데 죽은 안 사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130만 7천에 안착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21평망 터치한다면 장 자체는 1등장으로 가는 그런 장세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1등 장세입니다. 1등 장세란 말은 주가가 많이 떠서 1등 장세가고 1등주가 가는 1등 장세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제가 분명히 했죠. RSI 침체 국면 이탈할 것이다 했는데 이틀 전에 이탈하고 주가 뜨는 그런 모양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서서히 상승 트레스다. 삼성전자가 뜨면은 주가 자체는 조금 반등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모양은 워낙 역배열 모양이다. 워낙 역배열 모양이네. 역배열 양선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약세 국면이다. 역배열 모양의 주가 떨어지면서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봐야지.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선물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은 궁극적으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자리에서 지금 평균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확히 안 보면 역시계 곡선 보면 뚜렷하게 보이죠? 뚜렷하게 보이는 평균 가격이 260.40 전후에 있고요. 저점 평균 가격이 258.50 전후에 서 있는 가장 지금 자리에서 254라는 것은 굉장히 낮게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라 그런데 5분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5P 4에서 5P짜리 큰 그 선물의 포지션이 한번 크게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몰빵 콜과 풋을 한쪽 슬럼화시키는 거는 문제다. 특히 풋 한쪽으로 몰빵 치는 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을 한번 폰으로 몰렸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운수장비가 조금 반등했죠. 운수장비 지금 채나
최근에 어제도 일본의 이 엔화 강세 때문에 그런데 우수장민데 어쨌든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우수장비 그다음에 이제 건설, 그다음에 이제 화학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특히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이제 전기전자하고 우수장비 이 부분이 상승이 뜬다. 이 말은 뭐냐면 방금 건설이나 화학 같은 건 떨어지고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슬럼화되는 편협적인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소수 몇몇 종목이 끌어올릴 것이다. 소위 1등 종목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제가 이제 1960포인트 한번 찍을 것이다. 근데 60포인트 찍었어요. 저도 어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오늘 또 1960포인트 안착이 그 어느보다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960포인트 안착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차는 못 치더라도 2루타, 그 다음에, 라이너성, 안타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 절대 피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좀 재밌는 게 여러분 보다시피, 일본 증시의 아픔이 중국 증시의 상승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제 중국 편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증시의 하락, 이 부분을 민감히 받아줘야 되는데 일본 증시의 하락이 여러분 제가 볼 때 15,000원까지는 더 밀릴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상해종합증시는 제가 볼 때는 2,150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상해 증시의 반등이 우리나라 증시에 반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장중에 상해 증시는 뚫어지도록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최근에 일주 동안 굉장히 상해 증시 그다음에 삼성전자 선물의 포지션 이걸 꼭 봐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내가 선물 안 하더라도 선물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일목균형표를 안 배운 것은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님을 왜곡하는 거가 똑같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 300일 이평이 가장 관건 부분이거든요. 300일 이평 회복하지 않는 주가는 상승 트렌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과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기준선 자리에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55포인트에서 1966포인트 이 블록이 워낙 강한 블록입니다. 블록이 강하다면 예상외로 모국이 있는 이 블록에 2000 블록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식 다 보고 아침 거 보고 아침에 선물 다 움직이는 거 보고 선물이 어떻다 이게 안 되거든요. 주식이 여러분 다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 사전에 어떻게 해요? 다 예상해놓고 주사위 던져놓고 확인하는 거지 주사위 보고 확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한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하는 것은 약세장의 되돌림일 뿐이다 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약세장의 되돌림, 상승 추세가 상승 트렌드를 돌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 장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어제 이제 대응을 못했을 것 같은데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난 장이었죠? 저도 어제 당황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특히 선물하고 옵션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받고 리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굉장한 수익이 행복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런 장이 앞으로 오늘 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쪽으로 절대 풀베팅하는 것은 화약을 들고 불에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는 분명히 점진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점진적 그 이유는 뭡니까? 1등 주식을 사라. 삼성전자 사면 몇 주 못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방만 타고 돈 많고 창구서만 타고 공부 잘합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1등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그래도 쉬어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큰 그림에서는 하락이지만 되돌림 반등 구간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을 적극적으로 즐겨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3파동째이기 때문에 너무나 욕심 부리진 말고 그냥 쉬어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21일 2편까지 올라오는지 상해종합지수가 2150포인트에 도달하는지 선물지수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최근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나란히 양시장 부종을 맞으면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종목 대응과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이득 코멘트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가 이른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방송을 했는데요. 다양한 품목들이 제 소원 리스트에 추가가 됐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등 산화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이어서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거리, 가죽 장갑까지 또 담아봤죠. 그리고 올겨울을 푸근하게 날 수 있는 겨울부츠와 함께 이미자 디너쇼 티켓은 부모님께 선물해드렸고요. 최근에 가열식 가습기와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의 구스다운 그리고 콘도 이용권까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구입 가격을 살펴보니까 251만 원이 넘었는데요. 나머지 위시리스트는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죠. 텅 비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큰 손익을 봐서 다양한 품목을 구입했기 때문에 소원 리스트로 넘어갔죠. 이 300만 원대 드림백과 목도리 남아있는데요. 어떤 품목들을 더 채울지 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디오 10%,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최종 포트 살펴볼게요. 총 누적 손익 플러스 52만 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1.9%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오가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요. 플러스 1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무려 6.2%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득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좀 반등을 시도하나 싶었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종목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AS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양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제 종목들을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포지션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시장을 좀 보니까 특징적인 모습이 어제 시가의 지수가 조금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매도에 나섰다가 재차 상승을 하니까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는 약간은 뇌동매매적인 성격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주식이란 게 좀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개인들의 이런 뇌동매매는 손실을 좀 자초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손실이 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번 변곡점만큼은 좀 단기성 매매도 자신 없는 분들은 쉬어가면서 저항 매물들이 어느 정도 다 나왔다 싶을 때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변동성이 조금 심하다 보니까 우리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잉크테크는 뭐 큰 폭으로 수익을 마감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HTS가 조금 안 돼서 일단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메디톡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톡스가 어제 1%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아랫꼬리가 없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이후에 윗꼬리 양봉과 음봉을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온다고 좀 봐야겠죠. 어제 매도 상위 창구 1위가 바클레이즈로 한 10,000주 정도 외국계로 잡히면서 종목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투자자발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분명히 바클레이즈가 매도 상위 창구 1위로 잡히면서 매도를 부추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투자자발 매매 동향에서는 마이너스 471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이 물량을 흡수한다라는 증거인데 중요한 게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그동안에 이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서 엘러반의 기술 이전료로 12% 정도 급등한 이후에 매도로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막는 모습이 나와주었던 것 같은데 그제부터 소폭 매수에 임하더니 어제는 한 2,400주 정도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 메디톡스가 단기간에 이 엘러반 호재로 인해서 급등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성 매물들이 나와줘야 또 하나의 저항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 지지력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하락 그리고 오늘 일단 5일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단기성 매물들은 좀 나와줘야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잔파도에 연연한다라기보다는 향후의 수익성을 계산해 본다면 엄청난 좀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만은 엘러간에서 기술이 전면 4천억이 모두 입금이 되면 그 돈으로 과연 이 메디톡스에서 무엇을 할까? 이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자본금 28억짜리 회사가 엄청난 지금 기술력과 가치로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정부에서 M&A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의 회사를 좀 인수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좀 생각을 해봤지만은 어느 정도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디톡스를 볼 때 너무 단기적으로만 그런 면만 보지 마시고 2월 달부터 이제 세계 최초로 KFDA 승인을 받은 이노톡스주에 대한 시판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료는 확인해 보고 포지션을 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오 이 종목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익 실현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디오를 말씀을 드릴 때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었죠. 한 201선 정도, 9,7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혹은 맞고 떨어지는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돌파 시도도 못 해주면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월봉 추세를 좀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끌고 갈 재료나 테마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플러스권에 나오면 좋고요. 시가가 뭐 개파락을 한다면 적정선에서 수익 실현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오는 1차 수익 실현한 후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최근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됐다 보니까 좀 급하더라도 당분간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갖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두코 멘토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규 공략은 좀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일단 신규 공략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목은 한 2종목 정도 좀 골라놓은 상황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지수 자체가 단기성으로 골고루 지금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 이후에 약간은 좀 지루하게 만들면서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구간에 들어오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종목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관심주로 좀 등록을 해놓고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저점을 잡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갔다가 손실을 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좀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면서 때가 올 때 낚아채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코 멘토님이 스타일이 좀 안전한 매매를 지향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종목을 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포토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AS 감사드리고요. 네, 제 포토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달러 엔저 이란 환율 안 좋은 구도에 대한 우려를 딛고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급락했고 일본이 덩달아 3% 급락하는 사이 우리는 예상만큼 반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에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 증시가 크게 되살아났습니다. 작년 말 소매 판매가 좋았고 유럽 쪽도 역시 작년 말 산업생산 지표 호조 덕에 상승세를 지속할 수가 있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훈풍 국내 증시에 상승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어제 많이 빠졌던 일본장이 오늘 얼마나 반발 매수가 이때 반등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